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평소 주말 수준인 64만 대의 차량이 경남 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대체 휴일로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귀성 차량이 분산돼 큰 정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창원기상대는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손님끼리 붙은 시비 끝에 60대 남성이 식당에 불을 지르면서 손님 2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식당, 유리병과 카드 단말기가 새카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다른 식당 직기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았습니다. 어젯밤 8시 45분쯤 식당 손님인 62살 이모 씨가 불을 질렀습니다. 이 씨는 기름 20리터가 담긴 플라스틱 통에 불을 붙인 뒤 식당에 던진 겁니다. 순식간에 식당에 불이 번지자 손님 52살 김모 씨 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이 씨와 다른 손님도 가벼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들것을 사람이 한 분 실려 놨는데요. 아예 옷 자체는 아예 없었고요. 다 피부가 탔고. 사고가 났을 때 식당 안에는 손님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상인들과 시민들은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 진압에 나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 와가지고 사람도 피우고 하는데 오늘은 집주인은 식당 주인한테 알고 이제 술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한테 약간 시비가 된 것 같아요. 경찰은 이 씨에 대해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김해 시와 통영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를 맞아 내 고향 어떻게 변하나 두 번째 순서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문을 닫은 통영의 한 조선소. 15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곳 조선소는 10년 전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며 호황을 누렸는데요. 지금은 조선소 파산으로 보시는 것처럼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폐조선소를 명소로 되살리겠다며 국토부와 LH 등이 손을 잡았습니다. 선박 부품을 옮기던 대형 골리앗에는 조명등과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고 텅 빈 도크는 공연장 등 문화 복합시설들이 들어섭니다. 특히 조선소 빈 건물은 통영의 시 비공방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탈바꿈합니다. 통영 폐조선소를 통영의 역사, 문화, 관광, 허브 중심적으로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 재생의 명품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섬처럼 변해버린 김해 장료의 한 마을. 인구가 3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이 마을은 공동체 재구축이 도시 재생의 핵심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지역 대표 브랜드였던 장류 막걸리 도가를 되살리고 지역 예술 작가들의 공연장과 대청천 주변의 임대형 상가주택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야. 거기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 거고 거기에 수익이 넣을 거고 그 수익은 다시 이 지역에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4곳 이외 앞으로 3년 동안 20곳을 더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남 지역의 산업 현황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 조선업은 세계적 불황의 영향으로 경남 경제 침체를 가져온 주요 원인인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통영 성동조선해양 앞 상가입니다. 조선업 침체로 성동조선 근무자가 8분의 1로 줄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점심시간 되면은 가게들이 다 손님 가득 차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한 몇 명 오면은 점심시간 끝나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조선업이 회복세를 탔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선박 발주가 꾸준히 늘어 올해 재작년에 3배까지 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조선소는 최근 넉 달 동안 수주량 1위를 유지하면서 올해 수주량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등 우리나라 조선소가 강점을 보이는 고부가가치선 발주가 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이 주도를 하면서 그게 일련의 어떤
그 경쟁국들과의 격차가 조금 생성되면서 저희들 쪽으로 조금 시그널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중국 조선소와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중형 조선소는 정책적 지원과 특성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정 선종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정도로 확보해 나가면 그 시장에 위축이 돼도 최소한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조선업계는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이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식음료 안전관리 대응 경험을 백서로 제작합니다. 부산식약청은 사격대회 기간 경기장 식당과 지정호텔 등 63곳에 전담 검식관을 배치해 원재료부터 배식까지 검사를 하고 3,500여 차례 위생 점검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식약청은 이 같은 백서를 대형 국제행사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소방인력 298명을 신규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올해 신규 채용을 시작으로 법정 기준 인력 대비 턱없이 부족한 현장 인력을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 진압 인력 보강과 구급 차량 3인 출동대 확대, 예방 점검과 대응 전략 강화 등 소방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해 씨가 다음 달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모든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하지만 이런 법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해 씨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한 달 2천여 건입니다. 창원 양덕동과 파룡동을 잇는 파룡터널이 다음 달 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25일 파룡터널이 준공되면서 개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룡터널을 이용하면 양덕동에서 파룡동 구간 운행 시간을 15분에서 8분가량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파룡터널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소형차 통행료는 900원으로 예상됩니다. STX조선해양이 창원 연구개발센터 건물을 창원산단 자동차 부품업체인 센트럴에 매각했습니다. 경남뉴스를 마칩니다.